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윤덕했습니다. 정곽입니다. 네, 우리 정민현님 말을 좀 오늘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입 버릴 때마다 술 냄새가 너무 나서. 도대체 술을 얼마나 처먹고 온 거야? 아니, 오늘 방송에 지장은 없어요. 제가 뭐 얼마나 이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요. 냄새나. 오늘 핵폭탄이니까 조심하세요, 다들. 술 좀 깨고 오시지. 자, 오늘 66번째 일당백. 네. 오늘은 어떤 책이 또 등장할지 매우 궁금합니다요. 네. 요즘 스카이캐슬 한창 인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오늘이 마지막 회인가요? 그렇겠네. 네. 그렇네. 녹음한 오늘이 마지막 회 방영을 하겠네요. 네. 결말이 어떻게 낼지 너무 궁금해요. 스카이캐슬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만, 네. 결국은 교육, 입시, 서울 의대로 상징되지만 서울대를 가면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흔히 말해서 이제 소속이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오늘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어떤 시험 한 번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 이게 참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소설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소설이 있습니까? 네네. 어떤 거예요? 박민규 작가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뭔가 인터넷 소설 느낌 나는데? 기현이 느낌 나지 않아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네. 나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이 책은. 특히 인터넷 소설 느낌이야. 이 책은 이제 네. 2000년대 초반에 당시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출판대에 나왔는데 워낙 당시 나왔을 때 인기를 끌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두 가지거든요. 산미 슈퍼스타즈가 프로야구 원년에 6개 팀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꼴찌를 했죠. 실제 있었던 팀이에요? 네네. 이 팀이? 산미그룹. 네.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정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그래요? 승률이 1할 2푼 5리. 1할 2푼 5리? 그러면 8게임 이기고, 8게임 지고. 아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엄청난 승률을 자랑했죠. 10게임 하면 8, 9게임은 진다는 네. 거죠? 질 때마다도 거의 상대편한테 한 30점 이상씩 준 적도 30점? 네. 야구에서? 네, 거의 농구 수준으로. 산미가 못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만 이 정도로 못했는지 몰랐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록이 나올 텐데요. 산미그룹이 뭐 하던 회사죠, 원래? 산미가 지금 있어요? 특수광을 만들었죠. 아. 그리고 3일 빌딩이라고 예전에 70년대 가장 높은 빌딩, 80년대 63 빌딩 나오기 전에 70년대 3일 빌딩이라고 가장 높은 빌딩, 그 바로 소유주가 산미그룹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산미그룹이 있나요? IMF 때 다 그렇습니까? 날아가 버렸죠. 네. 그래도 70년대, 80년대, 70년대랑 80년대 초까지는 잘 나갔던 그룹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 바로 산미 슈퍼스타즈를 내세워 가지고 그 소속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칠 수 없는 공은 치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공은 잡지 않는다. 이걸 나중에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칠 수 없는 공도 쳐야 되고 잡을 수 없는 공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항상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그렇죠. 노력 이상의 것을 노력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상을 더 극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과연 그게 뭐냐. 과연 그런 것들이 정당하고 과연 그것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런 거 안 해서 지금 30점 이렇게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 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의 패배를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네. 다시 그 패배에서 계속 패배의 어떤 현재라든지 패배의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패배를 아름답게 다시 돌려오려면 우리가 귀환시키려면 우리가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서사를 만드는데 이 서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철학이 바로 칠 수 없는 공은 치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건 잡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주 설득력 있게 저는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과연 엘리트가 뭔가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가 과연 뭐고 정말 그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 중에 천명관이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천명관. 네. 네, 고래라는 소설을 지었죠. 네. 근데 천명관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시나리오 하다가 소설 쓰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강연에서 대학 입시를 치고 이제 서울대라든지 명문대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꼭 뭐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그걸 떠나가지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신분이 결정되는 시험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기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자기 내면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그래 너희들은 잘 나봤자 서울대 안 나왔잖아. 이런 식의 묘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하나의 어떤 카스트가 자기 마음속에 딱 불도형점 찍힌다.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명관 작가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참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엘리트가 진짜 엘리트인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 소설 읽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인기에 약간 좀 현승에 가려는 현승해서 오늘 한번 가긴 갈 건데 근데 저는 그 산미 스포츠스타즈가 약간 이상한 게 네. 다른 야구팀들은 다 그 마스코트가 동물이에요. 기아 뭐 타이거즈 아니 롯데자이언츠도 거인이었죠. 그런가? 네. 아 그러네. 네. 스포츠도 모르면서 근데 마스코트 형상이 그렇게 딱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랬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네. 좀 네. 죄송한데 대부분은 하나 이글슨 독수리 하다못해 뭐 청룡 뭐 이렇게 좀 뭔가 동물 형상이 많거든요. 타이거즈니 뭐 이렇게. LG 트윈스는 뭐예요? 쌍둥이에요 그러면? MBC 청룡. 거기도 안 맞네. 아니 근데 LG 트윈스의 전신 MB 청룡이었어요. 아 두산 베어스 있잖아. 곰이죠. 그래 그런 식이었어요. 네네. 원래 오비베어스였죠. 네. 근데 슈퍼스타즈는 뭐랄까 약간 형이상학적인 다른 사람들이 딴 것들이 다 대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슈퍼스타라는 건 아니 슈퍼맨이 나왔죠. 네? 슈퍼맨이 배트를 들고 치는 걸로 나왔죠. 그 상징 엠블렘. 아 그렇습니까? 슈퍼맨 이미지를 그냥 네, 써서? 슈퍼맨 이미지가 슈퍼맨이 야구 배트를 들고 그게 나왔죠. 아, 아주 그래요? 사람이 나온 게 유일했죠. 근데 그것도 도용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거의 그런 저작권 안 줬을 것 같은데. 이미지를 도용.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거의 색깔만 다르지. 82년이니까.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작권법 우리가 협약에 가입한 거는 80대 후반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린 나이에 볼 때 저게 뭐냐 막 그럴 정도로. 그래, 그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었어. 이 팀이 그럼 언제 사라진 거예요? 82년에 창단해가지고 네. 85년에 청보 핀토스로 아, 이제 청보 핀토스. 바뀌었죠. 거기도 못했어. 네, 청보 라면이라고 당시 라면 군납업체가 있었거든요. 아, 그 일반적으로 팔던 업체는 아니군요.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이 유명해졌죠. 네, 청보 라면이 유명해졌는데. 핀토스가 저 청바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핀토스 청바지 있었어. 그 청보 핀토스 감독이 지금 야구 해설하는 허구현 씨가 야구 해설하다가 전격 감독으로 발탁됐죠, 그죠? 아, 네, 그래, 그랬었죠. 그래. 네. 자,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팀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고. 무슨 영화요? 슈퍼스타 감사용. 네, 근데 그거는 그게 그거예요? 네, 조금 차용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저도 영화를 봤는데 네. 이 색상이 좀 많이 달라요? 아니 요 팬클럽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물론 얘기랑 뭐 다르고. 비슷하긴 한데 감성이란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산미에 와서 성적이 안 좋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던진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그러다 한번 노이트 노런인가?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서 그랬나?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네, 박철순과 아주 완전히 맞대결을 하는데 조금도 지지 않는 팽팽함을 보여주더라고요. 야구가 재밌어요. 나 없어. 진짜 재밌어. 그치. 진짜 나 세상 재미없어. 나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그 야구 틀어놓는 거 너무 싫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틀어놔. 야구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남자들은? 근데 야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통계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어떤 의미 부여할 게 많고 내기를 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보다 더 내기 걸 요소가 많죠. 규칙이 복잡하고 좀 더 다양하니까. 그렇죠. 뭐 1회 초 1회 말 끝날 때마다 광고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저도 이 야구를 별로 썩 재미없는 스포츠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니 원래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보려면 그 관중들을 보면 돼요. 그 관중들이 예쁘니 안 예쁘니? 아니 유독 야구는 지들끼리 신이 나. 그러니까 게임 결과 무관하게 지들끼리 논다고. 맞아. 거기서 치맥하고 신나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막 이렇게 다른 스포츠는 막 경기에 따라 뭐 이런 게 하는데 야구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 놀러 가는 것 같아. 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예전에 부산 진짜 싫네. 롯데. 그럼 롯데 팬이세요? 아니 저는 원년 두산 오비베어스 팬클럽 회원이거든요. 왜요? 왜 롯데? 부산 사람들은 다 롯데 아니에요? 저는 그 부친께서 주류업을 하셔가지고 오비 맥주 때문에. 네. 어린이 잠바 입으셨고. 그 오비가 그때 제일 세련되고 맞아요. 가장 선물도 많이 주고 제일 깔끔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했죠. 근데 그 롯데가 그 이른바 팬들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이제 저 기아도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혜태였죠. 네. 특히 그 롯데 마산구장이 있어요. 부산의 사직구장이죠. 사직구장이 있고 마산에 또 무슨 구장이 있는데 그나마 부산은 좀 나아. 근데 마산은 뭐 전설처럼 들려온 얘기입니다.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건 뭐 말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니까. 그 구장에 보면 저 홈런석 쪽에 그쪽에 이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 거기서 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건 좀 과장되지 않습니까? 나 잡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부산에서 물론 진짜야 뒤에서 개 잡았대. 와, 난 그 얘기 듣고. 그건 좀. 아주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겠다. 80년대. 네, 그러니까 구도 부산이라는 말도 많이 했죠. 야구의 수도다. 야구의 수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부산 출신으로 유명한 야구인들도 많았고요. 옛날 경남중학교죠. 장태영이라는 분이 투수하셨고, 그 경남중 40년대 투수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야구가 엘리트 운동이거든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야구했던 분들은 주로 명문대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유명 선수들이 많지만 뭐 최동원이라든지 뭐 김용이라든지 뭐 많았죠. 특히나 근데 재미있는 게 근데 부산에 이제 다 뭐 지역마다 유명 선수가 있고 하는데 왜 부산의 구덕 야구장 그리고 나중에 사직 야구장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에 비해서 정말 인구 대비로 치면 가장 많은 관객이 이제 관중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이 외항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1년 배를 타고 한 3, 4개월 쉬게 되는데 그거 좀 애매한 시간이다 이거죠. 근데 그분들이 3, 4개월 쉴 때 낮에 시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야구 보러 가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다른 어떤 활동하기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또 항상 그 관객의 어떤 층이 좀 두텁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에 보러 가면 그 당시 이제 주류 반입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위에서 끈을 매달아가지고 소주를 위에서 이제 아주 줄 있잖아요. 20m 정도 끈 해가지고 거기 밑에 대기하는 사람이 이제 주류 소주를 묶어가지고 올려 보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오셨는데 아이스박스를 큰 걸 들고 오셔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딱 비닐장갑 끼고 모든 안주가 다 있는 거예요. 족발에 보쌈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술은 뭐 어떻게 자체 조달을 하시더라고요. 안에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그때 소주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찌리찌리. 찌리찌리. 그러니까 찌리찌리하니까 찌리찌리 구하시는 분은 찌리찌리 이렇게 하는데. 그럼 되게 비싸게 팔았겠다. 예를 들면 밖에서 뭐 500원인데 거기 안에서는 2,000원 뭐 이렇게 팔았겠다. 뭐몇 배는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지금 말씀대로 아주 이게 즐기는 문화가 되니까 그 나중에 이제 8년 말인가 89년에 그 영화 해리가 슬리를 만났을 때 보면서 거기서 야구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야구할 때 파도응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참 신기했는데 그걸 몇 년에 부산에서 볼 줄 몰랐거든요. 부산에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파도응원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가 되니까 계속 새로운 어떤 신문지 응원, 라이터 응원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일상 문화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문화 현상인 것처럼. 내가 알기로 그 버스도 한번 불태우지 않았어요? 뭐 그런 사건이 뭐 거기죠? 아니 그 여러 도시에서 있었죠. 그거는 부산뿐 제가 뭐 여러 도시에서 있던 것 같은데. 네. 버스는 왜 불태워요? 화나가지고 져서? 홈팀이 지고 홈팀이 지니까 이제 원정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산은 진짜 세다. 부산은 그래도 이제 경기가 주로 열리는데 마산은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경기 10경기를 하면 그중에 뭐 한두 경기를 아마 마산에서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랬겠다. 축제인 겁니다. 축제인데 지면은 혹시라도 지면 걔 잡다가 또 열받잖아. 그래갖고 기력도 막 솟아나는데 힘을 어디다 쓸 거야. 그래갖고 막 그물 위에 올라가는 건 예사고 무슨 맨 지붕 위에도 올라가셨어. 그렇게 그 구장 보면 아마 그 타석 쪽 있는 뒤쪽으로 하여튼 뭐 지붕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붕에도 사건 사고 있었죠, 맞습니다. 거봐 여기야.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제가 장소는 특정을 하지 못하겠는데 네? 대구에서 그런 적도 봤고. 전국 방방곡곡 다 그런 사건이 특히 저기 부산이 심해. 아래쪽. 부산이 심해요. 자꾸 아닌 척 하세요. 모든 뉴스 거의 많이 좀 올라가 보신 것 같은데 정박님도 좀. 제야 뭐. 네, 그래서 우리 대전은 굉장히 얼마나 대전 못하잖아 야구. 못하잖아. 그리고 화를 안 내잖아. 못해도 화를 안 내. 그래 맞아. 나 너무 웃겼던 게 하나 팀 맨날 꼴찌 하는데도 화 안 내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다들 대전 사람들 하나 팬들. 하나는 진짜 우리 팬들이 생불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고 어떻게 그 선수들을 더 걱정해줘 우리 팬들은. 아우 저렇게 져서 얼마나 선수들은 야 우리는 그냥 보면 되지만 쟤네들은 졌잖냐 얼마나 안타깝니. 주인공만 되게 이해를 잘하시겠네. 우리 대전은 이렇습니다. 대전이 이래서 양반이야. 지역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좀. 아이고 네, 부산에 하여튼 그런 야구 일화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일화는 많았죠. 뭐. 네, 많아요 진짜. 좋은 일화도 많고요. 네. 아주라는 여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란. 네. 아주란이 뭐야? 나주라. 애주라고. 애주라. 맞아. 공이 이렇게 파울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른이 딱 봤잖아요. 그러면 아주라. 옆에 있는 애기주라고. 아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부산 한번 갔었거든요. 주황 색깔 비닐봉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신문지 응원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응원이죠. 일종의 그 주황색 비닐봉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 담아가지고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라. 이런 그럼 좋은 문화군요. 네. 난 셀카 찍었지. 봉지 쓰고? 아주라도 좀 웃겨 나는. 아주라. 네. 아니. 애기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딱 받았는데 내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주는 건 뭐 좋지. 그치. 근데 강요하듯이. 주변에서 막 안 줄 수 없게 만들어요. 맞아. 그건 난 또 좀 별로더라. 우리 저 하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는 공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예 그쪽으로. 공이 안 와, 하나는. 네. 어쩌다 파울 치면 그걸로 이제 사인볼 팔고 막 이래요. 대전은 정말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자, 뭐 야구가 주가 아니라 이제 교육 얘기인 거죠? 네. 그쵸.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엘리트,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이 작가도 좀 어떻게 살펴봅니까? 아니면 네, 작가가 이제 박민규 작가인데 아주 개성적이죠. 아주 개성적으로 생기시죠. 저 봐봐. 저 박완규 아니야? 저 락커 아니에요? 락커 같죠.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TV 나가면 아주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절대 TV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정말 진행한 사람들이 죽으려 그래요. 그럼 뭐 보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 밑에 본다든지 전혀 그 카메라 시선을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TV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몇 번 나오다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가지고. 흥미롭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게 사신 분이죠. 68년에 울산에 태어나셨고 광고회사하고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다가 카피라이터로 좀 한 4년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피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니까. 네. 특정은 라면이지만 왕입니다요 하는 거 있죠. 오, 왕뚜껑. 진짜 그거 꽤 유명한 그런 카피라이터 문구 아니에요? 절봉이가 했던 문구잖아요. 파랑새는 있다 절봉이. 왕입니다요. 그걸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활 이렇게 때려치우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을 습작을 해가지고 결국 그 지구 영웅 전설로 상을 받았죠. 지구 영웅 전설. 아주 재밌어요. 그 비슷한 제목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하영웅 전설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구 영웅 전설도 바로 그 DC 코믹스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나오고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DC 코믹스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영웅들을 동경해가지고 자기는 바나나맨이라고 나와요. 바나나맨? 예. 바나나는 뭐냐면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맨이야. 미국 문화를 동경하고. 그래서 그 슈퍼맨들에 가서 이제 시다바리를 죄송합니다. 슈퍼맨 가서 흔히 말하는 비서 역할을 네, 뭐 보조 역할을 해주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몹쓸 꼴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믿었던 슈퍼맨이 실제로 이런 게 아니구나. 한마디로 이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죠. 네, 그걸 아주 정말 경쾌한 문체와 아주 그 감성이 톡톡 터지거든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정말 재능이 태어났다라고 한 게 바로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걸 완전히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우리 시대의 작가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작가다. 아, 그래요? 최고 소설가다 이런 말을 들었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요? 네, 네. 그래요? 이분이 가볍게 읽기 좋은 책 느낌이어가지고. 이분이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황순원 문학상, 뭐 이상 문학상, 거의 뭐 우리 지금 웬만한 문학상들은 다 휩쓸렸고요. 그 2000년대. 그 소재 같은 경우도 네. 그 정말 전위적인 소재, 최고 지금 앞서 나간 소재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설 형성화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뭐 우리가 집단 자살을 다룬 아침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문학의 영역에 최초로 끌어들어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좀 몇 년 전에 바로 그 산미 슈퍼스타즈 마지막 팬클럽이 좀 표절 시비에 휩싸였거든요. 표절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분이 계시는데 이 팬이 사실 이 산미에 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을 예전 그 인터넷 90년대 말 연재한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하고 너무 이 내용을 보면 일치한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작가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런 흠결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문제의식은 그 산미에 관한 지금 우리가 물론 프로야구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끌고 가기는 실말이고요. 실제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의식은 따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과연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따른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 나머지 대다수가 열등감과 열패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라는 걸 아주 유쾌하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세세한 표현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82년에 프로야구 원년이 시작되는 거죠. 1982년에. 네. 이때 당시 인천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주인공 나와 그리고 자기 친구 조정훈이라는 친구 두 명이 주인공으로 이 작품을 끌고 하는데요. 이 두 명이 이제 산미의 팬인데 그래서 산미의 팬이 돼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산미가 계속 지잖아요. 연전연패지니까 도저히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팬이라고. 네. 그래서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소속이 신분을 결정하구나. 내가 꼴찌 팀의 팬클럽 회원이니까. 좋아한다는 게. 그렇죠. 꼴찌 팀의 팬클럽 회원이면 나는 꼴찌구나. 내가 인천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아, 왜 인천팀이에요? 여기서? 인천, 경기, 강원이 연고였죠. 그게 연고지가 프랜차이즈였잖아요. 그 당시 프로야구가. 산미의 연고지가 인천, 경기도, 강원도 요게 다 그래요? 네, 연고지였죠. 아, 그렇게 여러 개도 가질 수 있구나. 왜냐하면 팀이 없잖아요. 그때 6개 팀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붙어 있는 데도 아니고. 강원 너무 생뚱맞아. 연관성도 없어. 붙어는 있어요. 조금씩 다 경계는 하고 있잖아요. 도간에 경계. 혜태가 전북 전남 다 했었죠. 네. 아, 그래 뭐 전북 전남은 할 수 있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인천, 강원. 경기. 아, 경기랑 강원 붙어 있으니까. 경기랑 인천은 괜찮지. 그럼 다 붙어 있네. 그래. 찾아 그럼. 네.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은 그 사춘기에 상처를 크게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 소속이 신분을 결정하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여기서 인류 명문대 뭐 여기 보면 서울대 나온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가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인천에서 집에서는 내가 거의 슈퍼맨인데 여기 오면 일반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죠. 다 슈퍼맨이니까. 강남 아이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끼리끼리 논다고 이제 시골 아이들끼리 같이 놀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홍대 쪽으로 자기가 자취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또 이 여자친구 아주 뭐 3명의 애인가 7명의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여성으로 나와요. 개방적인 여자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귀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네. 자 그러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97년 IMF가 오는 거죠.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네. 결국 3차 구조조정 때 잘리고 나서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서도 일을 했는데 잘리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가정을 버리면서 대기업에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부인하고 이혼까지 당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인천의 고향 친구 네. 조정원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몇 년 만에. 네.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서 부모님이 갑자기 땅값이 오르면서 할아버지가 물린 땅값이 오르면서 형제 간에 삼촌 아버지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고모 간에 벌어지면서 또 큰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환멸을 느끼고 일본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친구한테. 네, 친구가 이제 충고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일본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산미 슈퍼스타즈는 음모에 의해서 당시 한국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려는 미국과 한국의 재벌과 기득권층의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산미 슈퍼스타즈가 꼴찌가 됐는데 근데 산미 슈퍼스타즈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설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 잡을 수 없는 공은 잡지 않고 칠 수 없는 공은 치지 않는다. 우리는 프로를 거부한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생활인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야지 왜 프로의 라는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당 잡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팬클럽을 마지막 창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팬클럽을 창단하고 어떤 다른 사회인 야구팀하고 네. 친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친선 경기 아니죠. 경기를 하는데 네. 이 경기를 하면서 그냥 공을 잡을 수 있는 건 안 잡고 칠 수 있는 건 그냥 감상하고 이러면서 30대 1 이렇게 가면서 네. 그래도 너무 만족한 경기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 후에 각자가 다 현실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거는 자기의 어떤 생계수단을 창출하지만 네. 결코 그게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로 결국 이제 끝내는 거죠. 이거 정신승리 아니에요? 뭐 결국 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이분 이제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그 소설을. 바로 이분이 쓴 소설인데 네. 그 소설의 주제도 이런 거거든요. 정말 못생긴 여자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소설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 영화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영화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소설도 보면 이런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지금의 어떤 학력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가 왜 유지되는지 아냐 이거죠.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거죠. 부러움과 부끄러움. 돈이라든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걸 항상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버려야 된다. 왜 우리가 절대 다수인데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사람과 그 극소수만 가지고 있는 그 돈에 우리가 경배를 하고 부러움을 느끼고 그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가. 우리가 더 절대 다수인데. 우리가 머릿수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꿔내자. 더 이상 우리가 멀리 떨어진 돈이나 멀리 떨어진 연예인을 좋아하지 말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게 진정한 아름다움 아닌가. 그 껍데기뿐인 아름다움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뭐 이런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대충 내용만 들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안에 그 좋은 문구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 직감이 딱 옵니다. 네. 네. 내가 보니까 명언 한 20개 정도가 이 책 안에 아마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이런 책들이 딱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이 책 바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들어가시죠. 뭐. 네.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박민규 작가의 산미스포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작품 구성이 보면 프롤로그의 플레이볼. 우리가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볼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시작을 하고 또 에필로그도 플레이볼로. 이때 플레이볼이라는 게 야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승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도 왜 플레이볼이냐 이거죠. 마지막 종료인데 경기가 이제 게임 종료를 선언해야 되는데 결국 게임은 끝나도 새로운 삶은 또 시작된다는 거죠. 삶은 여전히 다시 시작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인생은 플레이볼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책들은 뻔하다고. 그렇죠. 결국 이제 뻔한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참신한 표현으로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동을 일으키는지 감동을 일으키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시작해요. 플레이보를 보면 이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982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1082년이 근데 의미가 있는 해거든요.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최초로 해제된 때예요. 45년 이후로 통행금지가 시작됐잖아요. 네. 통행금지가 해제됐어요. 통행금지라는 게 뭐였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하는 못 다니는 거죠. 거. 네. 그게 82년도 해제됐어요. 네. 정말 오래됐죠. 그럼 만약에 그 밤에 돌아다니면 잡혀가요? 파출 잡혀가죠.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게 해제가 돼요. 한시적 해제가 있어요. 1년에 며칠 정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부처님 오신 날도 해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슨 상관이야? 저는 크리스마스만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신나게 막 밤에 돌아다녔던 무슨 기억이 나요. 그리고 12월 30일하고 1월 1일 신정 그때도 해제를 하고 아주 며칠 정도만 해제를 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컸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해제되니까 엄청난 문화적인 변동이 왔죠. 심야극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밤문화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통행금지가 되고 나서 이제 여인숙이라든지 여관 숙박업이 타격이 크다 했거든요. 그때는 통행금지 안 걸리기 위해서 무조건 자야 되는데. 들어가서.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밤문화 즐기고 또 가야 되니까 숙박업소에. 그리고 82년이 바로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갈 때인데 그때 교복자유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0년 1년간은 교복을 입었어요. 근데 83년부터는 이제 교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이제 방침이 나왔어요. 82년에 이제 두 발도 자유화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자유의 시대였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자유의 시대 같은데 흔히 말하는 바로 당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이 시작된 거죠. 3S라는 게 왜 스포츠, 스크린, 섹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크린 같은 경우하고 섹스를 결부하면 에마 부인이 완전히 히트를 치기 시작한 시기죠. 아 그때.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애 산업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돌리는 거죠. 향락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강남 문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제일 좋은 게 뭐냐. 고민하다가 프로야구를 만든 거죠. 아, 이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로야구 만든 주역이 청와대 당시 3허라고 있었거든요. 3허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허삼수. 그렇죠. 청와대 사정수석을 했던 허삼수. 네. 정무수석을 했던 허화평. 네. 그리고 바로 공보수석을 했던 허문도. 그 허문도이나 허화평 씨 이런 사람들이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부산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하잖아요. 또 거기에 그 당시 부산고 출신 아주 야구 해설자 아주 걸쭉한 목소리로 유명했던 그 이호헌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호헌이라고. 네네. 그분이 이제 또 다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야구계의 수건 사업에다가 이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 프로야구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권 실세들의 고등학교가 야구로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결부된 거죠. 그럼 이때는 막 기업들한테 가서 너네 야구팀 하나 만들어 후원해 이렇게 약간 반협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야기가 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프로야구를 한다는 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럼 사실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산미 같은 경우는 소비재 산업이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죠. 철강하는 거하고 이게 프로야구하고 본인들의 뭐 이미지 관리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PR에. 그러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요. 그리고 롯데나 혜태는 나쁘지 않죠. 어쨌든 뭐 과자라든지 껌이라든지. 삼성도 도움이 됐겠죠. 네, 삼성 그리고 오비도 뭐 맥주 당시는 두산 오비가 맥주니까 나쁘지 않고. 그 MBC 청룡도 좀 웃기는 거죠. 사실 MBC가 MBC 청룡이라는 야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LG 트윈스로 바뀐 겁니다. LG가 인수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방송사가 야구팀 갖고 있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 MBC 청룡 지금 생각해보면 막 KBS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SBS 농구단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기업이잖아요. SBS는 그치, 오너가 있는데 MBC는 그 당시에 MBC하고 경향신문이 같은 걸로 속했어요. 네. MBC 경향이 같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돈들은 많이 이익 유보가 되니까 MBC가 네네네 그렇게 했죠. 좀 뭐 자금 여력 있는 데서 그냥 하나씩 할당 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래서요? 무슨 말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바로 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가 바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같이 결부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82년이 프로의 시대가 된 거죠. 프로페셔널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입시 전쟁에 한 선수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프로야구의 선수가 있고 이제 입시 전쟁에 전사로 뛰어드는 거죠. 네. 입시 경기의 선수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저희들 보고 선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입시 시합에 나간 선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수로서 자각을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으로 주인공 나가 이제 입시 시합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죠. 입시 레이스에 뛰어드는 거죠. 맨 처음에 6팀이었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됐다. 6팀 갖고 그게 리그 운영이 되나? 그러니까. MBC, 삼보. 재밌었어? LG는 나중에 들어갔고. 혜태, 삼성, 롯데, 또 하나가, 거기구나. 오비. 1kg. 뭐야? 우리한테 지금 강제 후원 당하고 있지. 1kg 커피 야구팀이 원년 멤버입니다. 오늘은 좀 몰랐어. 내 예전에는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커피 광고하려고 하는구나 알았는데 눈치 없이 오비. 오늘은 정말 이 타이밍에서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거 숨기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자, 1kg 커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네. 여러분 요즘 많이 사드시더라. 요즘 구매 인증 샷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번 사진 찍고 다른 아이디로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2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좋네. 더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이게. 그리고 1kg 커피 사이트 가시면은 거기에다 또 이렇게 후기 일당백 듣고 왔어요.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남겨주셔도 그렇지. 아니 저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그거 설 선물로 첫 구매했다고 또 드립백을 한 박스를 또 조그만 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가지고 남는 게 있나 진짜 저렴하게 파는데 이거 또 여기다 주는데 거기다 일당백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더 주는 거잖아요. 드립백으로 편하게 집에서 드립커피 즐기실 수도 있고 또 원두 커피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kg 커피는 저 일당백 공지사항란에 그 광고주 리스트 있죠? 거기서 직접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제일 쉽고 편하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한가 봐.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1kg 커피와 함께 향긋한 시간 또 향이 좋은 주말 또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야구팀이 나올 때까지 광고는 계속됩니다. 선수를 누가 뛰어 그러면 거기 정박님이 나가요? 감독 정박님이 감독하고. 아니 누가 김택진 대표처럼 그 자기의 꿈이 프로야구 구단주였다잖아요. 김택진 대표가. 그러니까 NC. 바로 NC 소프트.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1kg 커피도 아주 이거 구단주 그렇죠. 하세요. 매출을 많이 해가지고 프로야구 구단주가 그렇지. 우리 사장님 될 수 있도록. 아니 독서 이거 구단주 하라고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저기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그렇지. 르완다 가고. 네. 82년에 원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입시 레이스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표현을 평범하다는 말을 이렇게 써요. 우리 집안은 평범하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일 만큼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을 통틀어 한 사람쯤 있을 법한 독립투사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다못해 이북에 남아있는 할머니나 조청년에 소속된 제일교포 삼촌이 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16대 선조가 어떤 시대 어떤 벼슬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요컨대 나는 조상대대로 평범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알파벳을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해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자식된 도리란 뭔가를 외우는 일에서 시작해서 뭔가를 외우는 일로 끝을 맺고 나는 게 자식된 도리였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교육원장도 우리가 어릴 때 외웠고요. 알파벳도 외워야 되고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모든 걸 외워야 되는 시대였어요. 구구단 기억나네요. 네. 구구단 못 외웠어요? 아니죠. 외웠죠. 아빠한테 막 혼나가면서 외웠어요. 저는 ABCD도 그렇고. 구구단은 외워야지. 구구단을 막 거꾸로 하는 것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9981, 98에 72, 97에 63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뒤로 가는 건 안 했어요? 난 뒤로 가는 거 안 했는데 굳이 뒤로 가는 거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네. 중세시대 때. 왜 구구단에 또 중세시대가 왜 나와? 유럽에서 이 구구단을 그 익히는 것도 아주 큰, 이제 요즘 치면 대학에서 고등수학 익히는 정도만큼. 거기도 구구단이 있어요? 구구단 있죠. 인도는 19단이 있듯이 다 있죠. 조선시대 때도 구구단 배웠었다. 네. 진짜?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귀족들이 이 귀한 지식을 함부로 평민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1은 1, 2는 4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9는 82, 98, 70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렵게. 그렇게 거꾸로 외우게 만들었다. 재밌다. 더 어렵게 하려고. 이런 일화가 있었죠. 네. 그래요. 귀족 문화였구나, 그거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 정민여 님이 갖고 있는 수학 지식이 중세로 가면 아주 상당한 고급 수학에 관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여도 지금 중세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굉장한 엘리트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가. 수학 영재. 내가 수학이 싫어서 연영과를 갔는데. 자,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중학을 갔는데 교복자료는 1년 뒤로 가니까 1년만 입을 교복을 맞추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 저도 이제 교복을 맞췄거든요. 동네 그 복장사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복장사라 해가지고 그때 맞췄는데. 근데 항상 이제 그 당시 원단, 기지라고 이러잖아요. 이 원단을 뭘로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딱 갔는데 아버지가 딱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딱 이 옷감을 보여주는데 됐습니다. 엘리트 학생 복지로 해주십시오. 엘리트. 지금 이 엘리트의 의미가 그 당시 엘리트가 최고 난 고급 학생 복지인데. 이 엘리트가 그때부터 있었구나. 저 학교 다닐 때도 엘리트 교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엘리트. 네. 그 SK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SK 엘리트. 그러니까 장학 퀴즈를 계속 후원했잖아요. 예전에 MBC 장학 퀴즈를 SK가 계속 후원했던 이유가 그렇죠. 바로 근데 왜 엘리트 하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아들 엘리트로 만들고 말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참 엘리트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이 비원, 간절한 비원이죠. 아버지는 평범한 정말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있는 만년 과장인데 내 자식은 반드시 엘리트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결의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 아버지에 맞춰가지고 야, 좀 비싸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천 시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엘리트 복지를 맞춰 입습니다. 이번에 재물 보고 수석 먹은 놈 있지. 우리 집에서 옷 맞췄던 정사장 아들. 그 아들도 엘리트 복지를 맞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걸 입어야 엘리트가 된다? 그렇죠. 근데 엘리트가 사실은 참 재밌는 게 정말 여기서 공부를 잘하려면 엘리트 하듯이 우리 사회에 엘리트주의 있잖아요. 엘리트의 특징은 뭐냐면 획일주의예요. 획일주의. 모든 기준이 하나예요. 그 하나로 모든 걸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엘리트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 가면 서울대, 회사하면 삼성, 자동차하면 벤츠, 직업하면 판검사 의사, 주거지하면 강남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의 분야에서 기준은 딱 하나. 그 기준과 줄일 수 있는 게 엘리트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모든 걸 단순화시키고 이게 엘리트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엘리트 정점에 있는 엘리트 문화의 정점이 바로 법원이죠, 법원. 판사들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기고 서울법대 판사. 검사는 이제 조금 공부가 떨어지거든요. 판사보다는. 그리고 판사가 또 왜 엘리트가 되냐면 판사는 있잖아요. 처음 사법고시 성적하고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 합쳐가 그 성적대로 평생 가요. 역전이 안 돼. 평생 가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잖아요. 공부 잘한 게 성적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데 검사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임관됐는데 수사를 잘 못한다든지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검사는 내가 성적이 안 좋아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검사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했지만 자기가 실적을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역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판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판사야말로 엘리트 문화의 가장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화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배경에 그 엘리트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당신들이 건드리냐 재단하냐 이거에 대한 아주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물론 대다수 판사는 아니고 흔히 말하는 좀 일부 판사들의 경우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누가 우리를 판단해? 네.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김두식 교수라고 검사 생활 좀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경북대 로스쿨 교수하시는 분이 네. 최근에 그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쪽 보면 그렇게 엘리트라고 하는 판사들, 검사들을 역사를 분석해봤거든요. 정말 엘리트인가. 네. 근데 그 책 읽어보면 기가 차거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서의 어떤 법관들,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되고 임용이 됐는가. 그때는. 완전 복불복이에요. 운이고 정말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이러면서 아예 도태돼 버리고 네. 오히려 실제 판검사의 자격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미달됐던 사람들이 그냥 다 대거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엘리트 의식을 허위로 만들어낸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선을 할 때 네. 사법고시를 치는 거예요. 요즘 치면 조선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바로 그날요? 그날 치는데 오전까지 치고 오후 치고 그날도 그때도 4일 정도 시험을 치는데 하루 치고 이제 반도 시험을 안 친 거예요. 근데 오후 되니까 일본의 감독관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린 시험 감독 안 하겠다 된 거예요. 네. 그때 시험을 치러 온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자격을 인정해 달라 해가지고 시험 치러 온 사람 200명 중에 60%가 그냥 시험 친 것만 갖고 변호사 자격을 다 받아요. 와. 그럼 나중에 그 중에서 대법원장도 나오고 물론 인권운동한 좋은 분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이 바로 한국 법조계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 엘리트냐 이거죠.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 판검사 밑에서 법률 통역을 하고 서기했던 분들이 네. 전부 다 검사가 된 거죠. 판사 하려니까 좀 딸리잖아요. 법률.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검사는 실적 올려가고 무조건 조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검사를 했던 분 중에 대부분 이제 아주 유명한 분들 우리 사회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의 부친도 있고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과연 엘리트는 누구인가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질문하게 만들죠.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엘리트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엘리트인가 이런 법률가들의 책을 보면 상당히 어떤 분은 읽고 나서 기분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럼 엘리트라면 진짜 엘리트면 좋은데 엘리트도 아니면서 왜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좌지우지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기죽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죠. 네네. 자, 그래서 그 엘리트 교복을 입고 근데 자유라 때문에 이제 교복은 1년밖에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복장사가 이제 이참에 체육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시대가 올 겁니다 하면서 명랑 운동회 좋아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명랑 운동회라고 옛날 MBC 일요일 아침마다 하던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올림픽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운동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전에는 동네마다 체육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추리닝 거기서 맞춰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학교 다닐 때 이 운동회도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싫어하냐. 난 단체 활동이랑 안 맞는 사람이었어.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다가 갑자기 이 복장사 주인이 뭔가를 발견한 거죠. 오, 이 학생 머리가 정말 크군요. 근데 저희들 때 머리가 크다는 게 공부 잘하는 거. IQ와 비례한다고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야 돼요. 머리가 작으면 되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애가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머리가 그때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복장사 아저씨가 칭찬한 거예요. 이건 중학생의 머리가 아닙니다. IQ가 200은 되겠습니다.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부청부수를 말하면 뭐합니까? 벌써 민병철 생활영어를 어찌나 잘 따라하는지. 그 당시 애들 제일 유명했던 게 민병철 생활영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이런 심정이었다. 내가 만약 소였다면 저 사람들 다 들이받고 우리를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때 너무 기분이 부끄럽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학생부를 맞춰 있고 택시를 부르더니 이제 인천의 연안부두 쪽으로 가더니 횟집을 간 거예요. 인천엔 우리가 부산은 자갈치 시장 횟집이 있듯이 여기는 연안부두 횟집을 갔는데 이 회를 딱 시키면서 이제 아버지가 너도 이제 어린이애가 아니니까 이제 하는 말이다 하면서 갑자기 국제정세와 한국의 앞날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인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쫙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현재 인천법원의 김 판사는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했는가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까? 잠이 올 때 파를 콧구멍에 끼워서 잠을 쫓아내면서 공부를 했더라. 파. 채소의 그 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을 깨. 그 정도 공부를 해가 오늘 인천법원의 김 판사가 탄생을 했다.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분 같은데? 그 서준이 기준이 아빠? 그렇죠. 로스쿨. 딱 그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피라미드.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워 무시면서 하는 거죠. 아버지가 왜 고등학교 동창인 조 부장에게 회사에서 허리를 굽혀 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탁 하면서 결국 그래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알겠느냐 하니까 탁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명심해라 경쟁은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여기가 타연한 부두에 해를 먹으면서 아버지는 이제 콜라를 시켜주고 창밖을 바라보니까 파도가 이제 치잖아요. 네. 파도가 심한 몸성을 펼면서 아버지의 말처럼 쉴 새 없는 경쟁을 펼친 듯 했고 결국 이 파도 치듯이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저렇게 계속해서 파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들 어쨌거나 저 바다를 헤치며 살아온 것이다. 혹은 살아갈 것이다. 팔을 콧구멍에 끼우거나 고등학교 동창회 굽실거리거나 인천 법원의 김판사도 문제의 조부정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런 생각이 저희 한 중학교 될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 시험 성적 등수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정말 딱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쫘라락 나오고 이게 되게 뭐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지? 내가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 이제 엄숙한. 네, 좀 그런. 아주 엄중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데 전교 성적을 다 방을 붙였어요, 우리는. 그랬다면서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는 전교 100등까지. 우리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잔인한 것 같아. 학교 하여튼 굉장히 학생들 많이 보이는데. 네. 1학년 뭐 한 몇백 명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전교 성적을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와. 1등은 진짜 좋겠다. 1등은? 그치. 거기서 또 엄청 우월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올라가라고 바로 그 스카이캐슬에 가는 거죠. 1등이 최정점에서 모든 거를 누르고 제일 위에 있으니까 다 누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예전에 과거를 칠 때 장원의 석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석권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다 석권했다 할 때 뭐냐면 장원을 하잖아요. 1등을 하잖아요. 그 답안지가 제일 위에 가서 다른 답안지를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석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석권이거든요. 석권. 그러니까. 정박님이 말하려 했던 것은 석권이 아니라 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누른다는 이거죠.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쓴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한자말로 금자탑이잖아요. 피라미드를 한자말로 금자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세금자가 피라미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자탑이라는 게 피라미드. 금자처럼 탑을 쌓았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 금자탑이 피라미드는 그죠. 네네. 그게 피라미드예요? 네, 그게 정점에 있는 거죠. 그럼 정박님이 1등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니요,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말 더듬었어. 아니,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저희는 중학교 다닐 때 또 공부 잘한 친구들도 많았고, 워낙 많았죠. 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셨나 보다. 거기서 1등을 못한 걸 보니. 아니,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 우리 어디예요? 한 중간쯤에. 우리 분단에서만 1등해도 1등한 기억이 우리는 있는 거고 이분은 전교 내지는 시도 뭐 부산시 1등. 이렇게 1등이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부친이 이제 종이에 뭘 오려가지고 붙이라고 책상 앞에 붙이라고 뭘 갖다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정말 이 문구 너무 싫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경험을 다 있어 이거. 이게 전국 통일이었군요, 그거는. 그렇죠. 이때 보이즈 비 앰비셔스는 모든 아버지들의 비원이었죠. 내 아들은 반드시 야망을 가지고 이 세계에 좀 우뚝 서면 좋겠다. 아버지의 하늘 푸르다오.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그치. 정말 진짜 아버지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네. 그래서 그 한풀로 이제 갑니까? 그렇죠.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동시에 바로 2월 달부터 프로야구 열기가 번져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 창단식이 바로 82년 2월 5일 인천 상공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프로팀을 창단했잖아요. 그 백인천 감독을 데리고 왔죠. 백인천 감독 데려오고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붐을 일으켜야 되니까. TV로.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본래 고교 야구가 아주 인기 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 고교 야구가 아주 인기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프로야구가 서서히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죠. 프로야구 원년에 각 팀 마스코트가 어떻게 됐냐면 MBC는 청룡 그 아기 청룡이 용이 배팅 자세를 하고 있고 삼성은 사자가 야구공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오비는 곰이 배팅 자세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혜태는 호랑이가 어흥하는 포효하는 그 느낌. 그 롯데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인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L과 G. 지금 LG하고 비슷하죠. 롯데 자이언츠니까 L과 G가
이렇게 글자로만 이렇게 합성을 했죠. 지금 LG하고 그러니까 그렇네. 롯데 자이언츠라고 L 가지고. 그 산미가 바로 슈퍼맨인 거죠. 산미가. 이 산미가 슈퍼맨 하니까 이 친구 너무 좋았던 거죠. 나머지 다 짐승이잖아요. 슈퍼맨이 다 짐승을 잡는다 이거죠. 우리만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 당시 또 슈퍼맨 영화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습니까? 슈퍼맨이 죽은 애인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만큼의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우승팀은 산미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성적과 함께 그들의 경기 실적도 뚝뚝 떨어져.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가 전지훈련을 2월 8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 사진이 기억나요. 정말 그 사진에 어떻게 되냐면 당시 산미 슈퍼스타즈 초대 감독이 아시아의 철인 한국의 홈런왕에 불렸던 박현식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인천 야구의 원로였는데 그분하고 선수들이 전부 다 정장을 입고 딱 버스를 타요. 전지훈련 가는데 정장을 입고. 그게 뭐냐면 야구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야구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토는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야 뭐야? 아니, 스포츠맨십, 젠틀맨십을 우리는 함양을 해야 된다. 그게 지론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선수들은 운동복 아니면 팀복을 입고 가는데 유니폼을 입는데 딱 정장을 딱 입고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진짜 그 사진에 딱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전원에게 정장을 해라 이거. 트레이닝복, 유니폼 이런 거 입지 말고. 그렇게 박인익 감독은 정말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 우리 슈퍼스타즈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주인공이 나는 경하겠다. 바로 저 복장이야말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평범한 신문기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슈퍼맨의 복장 아닌가. 슈퍼맨이 항상 정장을 입잖아요. 그러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정장을 벗던 슈퍼맨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 슈퍼스타즈가 바로 저런 거 아니냐. 정장을 딱 입고 진짜 슈퍼맨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팀 선수들은 이제 자랑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애들끼리. 이름도 외우기 너무 좋아. 왜? 자, 산미 슈퍼스타즈 선수들 이름이 첫 번째. 금강옥 선수가 있어요. 금강옥. 실제 이름도 있어요? 실제 김씨가 아니고 금씨예요. 금강옥? 네네. 이름이 금강옥이에요? 네네. 금광옥. 금난새 하듯이. 네. 금씨도 있잖아요. 금광옥. 네. 광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십지만 여기서. 크립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포지션은 포수. 그 다음에 투수 인호봉. 인수봉이 아니고 인호봉. 인호봉? 네. 인호봉 투수.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감사용. 네, 투수였죠. 그러니까 새로 발견된 용이 아니고 감사용. 어떻게 이런 이름을 하나 보기도 힘든데 다 모여있지? 네. 그렇죠. 신기하다. 예. 그리고 장부나 숙박부의 일종이라 착각이 쉽지만 장명부. 장명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진짜 유명하죠. 장명부. 너구리 장명부였죠. 그리고 정구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에 라인을 일컫는 말 같지만 포지션 이루수 정구선.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무난하다. 정구선은. 그리고 정구의 챔피언을 뜻하는 말일 수 있지만 정구왕. 정구의 왕. 정구왕 선수. 정구왕도 있었죠. 정구선도 있고. 네, 정구선 정구. 둘이 형제예요? 형제는 아닌데. 그렇게 이름이 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포지션 1루수 김바위. 김바위 선수. 대박이다. 그때도 진짜. 이런 이름은 흔하지 않았죠. 흔하지 않았지. 네. 진짜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 슈퍼맨들의 본래 이름은 다 그런 것이다. 본래 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요. 슈퍼맨 이름이 클라크잖아요. 그 클라크는 시계 같잖아. 그렇지만 클라크잖아. 007 본드잖아. 접착제가 아니라 본드고. 배트맨도 브루스잖아. 브루스 웨인인데 그것도 브루스 춤이지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들은 본래 이름이 심상치 않다. 진짜 엉망이다 이 사람. 근데 딱 중학교가 생각했을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같이 국민학교 졸업식 하는데 바로 아까 말한 조성이라는 친구, 이 친구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또 의기투합하는 거죠. 여기도 공부 잘하고 여기도 공부 잘하고 또 둘 다 엘리트 학생복을 서로 맞춰 입었구나. 그래서 아버지들끼리 우리 좋은 친구들끼리 서로 잘 사귀어가지고 애들 좋은 성적 거두도록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도 첫 시합을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비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바로 인천 야구의 가장 그 당시 명투수가 임호균 선수가 있었거든요. 임호균. 근데 거기가 그 당시 합류가 안 된 거예요. 네. 프로야구에. 네. 그 첫해 사실 선동열 선수도 하여튼 합류가 안 되고 그 왜냐하면 82년에 당시 세계 월드 야구대회가 있었는데 그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다 나가 있었어요. 네네. 선동열, 김재박 이런 선수들은 원년 멤버가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이름 들어본 것 같다. 최동원도 첫 해는 못 들어왔던 것 같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최동원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모균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갑자기 전단지가 하나 딱 광고 전단지 나온 거죠.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클럽 회원 데모지. 저희도 그때 이게 완전히 붐이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완전히. 그거 우리 지금 아이돌 팬클럽 가입하듯이. 그보다 더 이게 뭐 그 느낌이랑 좀 다른데 하여튼 아이들 사이에서 그 팬클럽 잠바를 딱 입으면 계급이 확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져. 소속이 신분을 결정한다. 먹어줘요. 그럼 이제 그 팬클럽 가입을 하면 잠바 주고 뭐 야구공 뭐 스포츠 가방, 야구 모자, 잠바, 타임볼, 브로마이드. 맞아. 맞습니다. 돗자리도 좋습니다. 돗자리. 방수 돗자리도 애들한테. 하여튼 뭐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착용하고 학교에 이제 오는 거지 애들이. 나 그 회원이다 딱 보여주는 거구나. 너무 부럽죠. 이게 비쌌어요, 회비가? 그 당시 5,000원. 그러면 어떤 돈이에요? 모든 팀이 다 5,000원이었어. 그 당시가 5,000원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물가가 82년에 400원 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네, 400원 했던 82년. 82, 3년에 짜장면이 400원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에 짜장면 먹으면 한 500원, 4,500원 정도. 그리고 택시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400원, 500원. 책값이 그 당시 단행본이 1,500원 정도 했거든요. 요즘 단행본이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한 10배.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는 요즘은 그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저희 친구는 또 혜태 팬클럽에 가입한다 해가지고 부산에 혜태 팬클럽을 가입하려고 이 장소를 찾아왔는데 시내에 없어요. 저 공장지대 외곽에 어디 찾아오라는 거예요. 혜태 공장에. 혜태 공장. 그 혜태 공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혜태 제가 실은 트럭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짐을 받아가지고 또 가고 물류센터. 그 저희가 버스를 3번 갈아타가지고 친구 따라가가지고. 그 가니까 그 이제 담당자가 접수를 받고 이 애들 너무 기특하다고 그 트럭 나가는 아저씨한테 얘들 어디까지 좀 내려주더라고. 그래서 까져도 먹고 내려주더라고 어디까지. 근데 부산에서 혜태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 친구는 혜태를 가야 된다고. 자기는 왜 혜태를 가입하냐니까 그게 제일 잘할 것 같다는 거야. 자기는 강한 데 가입하고 싶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주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니폼이 가장 강렬하고 촌스러웠거든요. 너무 촌스러워서 강렬해서 왜냐하면 위에는 새빨갛고 밑에는 새까매요. 맞아. 그게 너무 강렬해요. 위에는 새빨갛고 밑에는 새까매요. 네. 호랑이에 또. 그리고 또 당시 감독이 빨간 장갑의 마술사 한양대 감독이었던 김동력 감독이라고 그분이 아주 쇼맨십이 또 강하시고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야구 선수인데 요즘 서장훈 씨 많이 나오듯이 정말 그분이 TV에 나오는 완전 유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주 흥미가 있었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야구 얘기만 하는 여성분들이 안 듣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네. 재미없어 야구. 근데 요즘 여성분들도 야구 좋아하시는데. 박민규 소설가를 여성분들이 워낙 좋아해요. 그래요? 정말 여성분들이 제일 다행이다. 자, 어떻게 그 부산에서 혜태 팬클럽 가입한 것까지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돼서 이 정도로 그럼 1부를 마무리하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작가의 작품 그리고 또 이 작품 내용과 또 우리나라 교육 얘기를 교육 얘기 언제 해? 설마 또 3부 가려고 꼼수 부리신 거 아니죠? 2부에 끝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